지금 대한민국 산하에 오물풍선이 난리도 아니죠. 북한에서 이 큰 풍선, 지금 집채만 하죠. 집채. 뒤에 집이 보이는데 집채만한 풍선에다가 이렇게 오물을 달았습니다. 오물을 달아서 우리나라 전역에 뿌렸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오물풍선이 1000개 정도 전역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오물풍선은요. 어디에 떨어졌느냐. 주택가에 떨어진 것은 당연하고요. 주택가에 떨어진 것은. 주택가에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도심에도 떨어졌고요. 심지어 차량 위에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항에서는요. 오물풍선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 엄청나죠? 어떻게 정상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전국 전역에 이게 떨어지게 놔뒀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 정부가 참 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38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다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실제 저지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왜? 북한에서 보낸 게 남한 전역에 떨어졌으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라도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화학무기라도.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 전역은요. 난리가 났어요. 아마 이런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전쟁이 나기 전에 생화학무기를 남한 땅 전역에다가 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탄저균 같은 거 말입니다. 탄저균은요. 최악이거든요. 말라리아 같은 거. 이런 걸 부어갖고 말입니다.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섭다. 정말로 무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오물풍선을 이렇게 대한민국에 날린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전략 전술 중에 지금은요. 뭐 1단계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북한의 위협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거 있잖아요. 전쟁보다가는 평화가 낫다 하는 거 말입니다. 돈을 퍼주면서 또 평화를 찾아내는 것. 저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 두렵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이 중국이 대만을 전쟁 없이 지배하겠다는 그런 워게임도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을 지배하겠다는 전략 4단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는요. 반복적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만 내에 반중은 위험하다.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요. 대만 내 반미 정서를 증폭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고립주의 지지 여론을 확산을 시키고요. 3단계에 가서는 대만의 위협의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도록 유도하면서 한일의 관심은 분산을 시키고요. 4단계에는요. 대만의 친중 정치인을 활용을 해서 대만 총통에 되게 하는 거죠. 대만 총통. 중국과 평화 협정을 그 다음에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만을 실효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실효 지배. 다시 말해서 대만 야당은 친중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이 말입니다. 대만 총통이 되면 중국과의 화해하고요. 중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그런 다음에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미국 기업연구소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연구한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합동으로 1년간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는 것보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미 평가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건 선거가 기본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뒤엎겠다. 그리고 대만을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져가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돈 달라 이거 돈 달라. 지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없겠죠. 식량 달라는 거겠죠. 평화로 가자는 거죠. 그런 정서를 대한민국에 만들어내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이게 대북 강경책은 위험하다. 1단계 전략에 하는 것처럼 반중은 위험하다.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것처럼 대북 강경은 위험하다. 이런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2단계 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서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자는 반미 정서를 만들어내겠지요. 그런 다음에 북한은 계속 강도를 높여갑니다. 강도를. 이게 여러분 40대 아니 50대 60대 70대 80 여기 세대는 안 먹힙니다. 50대 웃기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대도 50대 초반은 안 먹힐 것 같아요. 50대 후반부터는 전혀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0대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해 왜 가만히 있어 우리는 바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20대 30대 40대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 왜 싸워 왜 전쟁해 그냥 북한하고 편하게 지내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4단계 결국은 친북 정치인들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득세하고요. 그 친북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뭐 국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북한의 오물폭탄은 기본적으로 돈을 달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데다가 전쟁보다 평화가 더 낫다는 뭔가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미 감정을 끌어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지금 강화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좋아하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을 활용을 해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고 쉽게 말하면 친북 정권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먹겠다 이런 뜻으로도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바짝 못 차리면요. 저는 최악의 그런 상황 당연히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일은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말입니다. 저는 남한을 쉽게 말하면 전쟁 없이 지배하기 위한 전략에 들어간 것은 혹시 아닌가 그 정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북한의 위협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전체 어떤 위협으로 저는 발전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무섭구나.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그냥 사회주의화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진짜 이대로라면 허약한 사람들 허약한 생각은 전쟁보다가 평화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허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허약한 사람들이 결국은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더 꼬이게 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그런 두려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감각적으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기자 생활을 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황들이 점점 말입니다. 나빠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퇴하고 결국 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저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만큼 아이고 무섭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